개요대 연설 윤석열 대통령. 아우, 예, 이거는 또 뭡니까? 아우 삐부 아우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심하게 하는 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지난번에 미음 치읓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미친이 아니다. 미음 치다가 또 하나가 삐보거든요. 아, 근데 정말 삐보 미음 치읓 삐보. 아. 근데 저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말이 저는 사실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나도 몰라요. 아 요번에 자기가 용기를 내라 무조건 그런 아니 거 그게 아니야? 아니야. 요번에 내가 이 네. 짓을 하는 게 얼마나 용기인지 알아. 내가 이 용기를 내므로 해서 나는 완전히 살아나는 거야.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게 만용인데 어쨌든 예, 저는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저 말도 일본 말을 그대로 번역해 갖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 말을 한 사람이요. 예, 오카쿠라 덴신. 대단한 식민론. 그럼요. 그러니까 당시 한국 멸시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왜냐하면 이거에 항상 일본의 제국주의론을 펼치면서 네. 앞에서 자기가 제국주의라고 하질 못하니까 뭐라고 네. 얘기하냐면 아시아 평화론을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네. 아시아를 서방의 제국주의 밑에다 둘 수 없다. 아시아의 평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를 네. 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국을 발밑에다 두고 일본을 발밑에다 두고 동남아시아 그 이론을 핀 거예요. 그 이론을 핀 작자가 거기에 초대 총장인가 뭔가 뭐 그런데 거기에는 왜 그 개요 대학은 왜 가며 거기에서 그 사람 말은 왜 거기다 더군다나 그런 말이 딱 나왔으면 이래야지 대통령쯤 되면은 나는 이것도 정말 미음 치우시는 게 대통령쯤 되면은 딱 그 자리에서 야, 이 사람 뭐 했던 사람이냐? 물어보고 당연하죠. 밑에서 이상하게 대답하면 나는 그 자리에 검색해 볼 거야. 왜냐하면 대통령도 속이거든요. 밑에서. 그럼 그 검색해 봐야지 어떤 사람인지. 그럼 네. 이거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머리는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어야지. 머리 얘기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떠오르네요. 머리는 빌릴 수 있고 건강은 못 아우. 빌린다. 그러다가 IMF를 초래한. 그래도 김영삼은 울컥은 있었어. 거기 김영삼 대통령의 머리만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나회 해체라든가 금융실명제 한바 첩삽을 내디딘 건 대단한 일이죠. 그럼요. 예.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사람이 외교안보 실무 책임자라는 게 더 걱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박진 장관뿐만 아니라 김태효는 잘라야 돼요. 예, 더 문제인 김태효는 것 절대로 같습니다. 잘라야 돼. 예. 지난번에도 문제를 이렇게 했는데 또 잘라야 돼. 이거 절대 이런 사람은 대통령실에 하면 안 되는. 예, 아까 김진 제가 에너지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건데요. 일본이 오히려 깜짝 놀랐다. 국내 정치에서 괜찮겠냐 이렇게 걱정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해법이다. 그래서 저기서 나가서 이번 성과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과가 있냐? 그랬더니 일본인의 마음을 얻었다. 그럼 우리 마음은요? 우리 마음은 잃어버리고 일본인 마음을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내가 정말 또 더 저기를 하는 김태우나 박진희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대통령은 요미우리나 다른 일본 신문에다가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느냐? 나는 이게 너무나 모욕받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김태우가 얘기하는 거를 들어야 돼? 왜 우리가 박진희 얘기하는 걸 들으며 산케이며 요미우리가 하는 거를 왜 들어야 되냐? 아니 지금 대통령은 지금 국민을 능멸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정말 속위의 경읽기 같이 느껴져서 난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힘들고 언론이 사실 아까 그 일장기 태극기 건에 대해서도 예전 같으면 사실 앞다투어 보도하고 지적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바이든 날리면 효과입니다. 그렇죠. 아니 왜냐면은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는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한대요. 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네. 그러니까 사실 자기네들도 조심할 수밖에 없나 봐요. 네. 어쨌든 이번에 상처뿐인 외교
예, 이게 빈손 외교 이 정도로는 아닌 것 같고 국민의 자존심을 붕괴시킨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붕괴시키려. 이번에 오므라이스 드시러 갔다 온 거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왜 갔는지 아니죠.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뭐요? 않죠. 나는 저기 윤석열로서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이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의아해 하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로서는 일단은 지금 G7에 초청받을 수 있다라는 상당한 긍정 사인을 얻었다는 거. 아니 왜냐하면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그거.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국빈으로 초대를 받았잖아요. 이 친구는 그게 더 자기한테는 외교적인 성과고 그게 지금 대통령으로서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미음치읓이에요. 그런 멍청한 생각 가지고 대통령을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다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저도 미국과 잘 지내고 일본과 잘 지내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거는 거기서 군사 동맹으로 가는 거는 제가 100년 전에 문제가 됐던 아까 오사쿠라 그 친구가 했던 것처럼 위험한 거로 가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평화로 얘기하지만 그게 미국의 발밑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의원님 위험성이.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미일한 수직 동맹의 네. 맨 꼬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네.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절대로. 그리고 한미 동맹하고 한일 동맹은 따로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견제하고 사방에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지. 말도 안 되는. 네, 왜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냐고. 그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이런 식의 해법이라면 몇백 번도 했다, 그럼. 몇십 번도 했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맞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취재해 보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전범 기업도 다 참여하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도 참여하는 재단. 예, 그래서 그것에 외교부 차원에서는 합의가 됐는데 그게 올라가면 아베가 깨고 글쎄. 예, 그렇게 해서 안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베가 없어졌잖아. 그럼 네. 여기서 더 땡겨야지. 그리고 미국은 지금 안달이 났잖아. 미국은 내년에 또 재선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안달이 나. 그러니까 미국도 안달 났고, 그다음에 일본은 여기에 올라타가지고 자기네를 군사력 올리려고 안달이 났잖아. 안달이 난 건 저기 둘이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땡겨주고 밀당을 해야지. 왜 바보같이 거기 가서 덥석 자기 속을 다 내놓냐고. 간도 쓸개도 다 내놓느냐고. 이런 바보가 어딨어.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게요. 그래서 외교란 주고받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겠죠 누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외교 안 한다. 네. 이게 더군다나 말입니까? 아니 일본에 지금 4월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교를 안 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김태호 그 말 한마디로도 보좌 진에서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경솔하게.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그냥 무조건 퍼주는 외교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더 퍼줄 것도 없어 이제. 그렇잖아요. 퍼주고 앞으로 좀 무지 많아요. 아, 더 퍼줄까 또? 그럼요. 아니 위안부 건도 2015년 화해치유재단 그때 불가역적이며 무슨 뭐 최종적인 협의였나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불가역적인. 예, 그거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독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아주 이건 일본 극우는 2분의 1씩 하자. 영토 점유 이따위 얘기를 일본에서 지금 극우들이 하고 있고 이제 후쿠시마 관련하여 그러니까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언론은 방사능 오염수예요. 네. 예. 그냥 오염수가 아니잖아요. 네, 방사능 오염수고 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한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건 이거 절대 풀면 안 못해. 됩니다. 그러면은 맘카페가 완전히 뒤집어져. 네, 그래서 우리 못 먹어 이제 아무것도. 우리 그리고 애기들 정말 큰일 나 나중에. 진짜 큰일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어떻게 아직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를 그 강제징용, 그 비인간적인 노동, 학대 이걸 빼고 유네스코 등재하겠다는 것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거든요. 거기다가 뭐 앞으로 군사력 가지고 더 저기 하면은 뭘 더 내라고 할지 몰라요. 네, 근데 정가의 보도처럼 유일하게 내세우는 게 북한입니다. 맨날 북한만 건드려. 예, 북한도 문제긴 해요. 지금 우리가 북한이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예, 한일 간의 한일 회담으로 들끓고 있는데 북한이 때 맞춰서 또 이것저것 발사하고 위기감을 조성하니 그거를 또 악용해서 또 하고 정말 근데 이래저래 분노합니다. 북한이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일본이 위협을 느끼는 게 그 북한의 미사일이나 이런 거에 위협을 느끼는 걸 이해를 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 이해가 어디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동해에서, 동해상에서, 우리 한반도상에서 일어나잖아. 삐보야 그게 안 보여? 아 그럼 거기서 일어나면 그게 일어나면 누구한테 저기가 되냐? 네. 우리한테 다 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저기 하겠냐? 뭐가 어떻게 하겠냐? 네.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른다는 게 너무 그 일본이 우리 좋으라고 우리 지켜주려고 뭐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그건 일본은 뭐 어림없지. 일본은 정말 우리 쪽에서 뭐라도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신날 판인데 야 다시 났다 우리 전쟁의 후방 역할하면서 다시 경제를 올리자 산업을 탈바꿈하자 이제 반도체를 우리가 다 석권하자 이런 짓 할 때가 일본인데 그렇습니다. 아